적정 가격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적 변화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평선은 가격의 평균이니까 121선 하면 121의 평균이 바로 나오거든요. 직관적이죠. 근데 이거를 적정 가격인 밸류에이션 값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착각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일단 이평선을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10만원, 8만원, 3만원 요렇게 세 개의 가격 변화가 있고 이평선으로 이거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7만원이거든요. 이게 이평선 방식이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실질적인 매매에서 보게 되면 10만원에 한 주 샀고 8만원에 3주 샀고 3만원에 10주를 샀다, 이렇게 하고서 평단은 얼만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구해보게 되면은 대충 45,700원 정도가 나와요. 대략적인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7만원하고 45,700원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미 한 24,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46,000원 정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7만원까지는 50% 정도 차이니까 진짜 큰 차이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에서는 실제로 찾아야 되는 숫자는 이평선에서 알려주는 7만원이 아니라 이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46,000원 정도 되는 이 숫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몇 주 샀는데 이거고, 이게 차트에서는 사실상 거래량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만으로는 밸류에이션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평선에다가 거래량을 넣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간단하게 하더라도 무조건 거래량은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이평선 볼 때는 이왕이면 장기 이평선 기본 값에서는 아마 요 정도 나오는데 121선 보시면 되고, 추가로 만약에 설정을 하시면은 241선 같은 걸 추가해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21선은 6개월이고 241선은 1년 정도 되니까 좀 길게 봐라, 이런 뜻이고요.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봐주시고요. 여기서도 잠깐 보게 되면은 요 선이 지금 121선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 터진 곳은 이쪽을 올라가면서 이 위쪽에서 터져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21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뭐 요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쭉쭉쭉쭉 올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더 올라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거래량 터진 곳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면 되고, 위에 있다면 이 위쪽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뉘어집니다. 완전 위에서 터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테마주나 수급주 아니면 주도주들 아니면 대형주에서도 이제 되게 핫한 섹터 이슈 받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이평선 여기에 있는데 이쪽 부근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팡팡팡팡 터진다. 지금도 뭐 사실 그 전에 비교하게 되면은 터져준 건 맞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는 건 맞고요. 이 정도 터지게 되면은 완전 위라면은 이거는 같이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를 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지금 하기에 애매해요. 아니면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간단한 약식 방식으로는 사용하기에 좀 오차도 너무 크고 애매해서 좀 미루는 게 낫고요. 이때는 차라리 수급 분석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평선보다 살짝 위 정도에서 거래량이 터진 경우에는 이거는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를 이평선 정도 또는 조금 더 높은 가격 정도로 추정해서 타겟팅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 이평선은 이쪽에 있지만 실제로 위에서 터지면서 내가 타겟팅하는 가격대는 뭐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나, 뭐 요정도 생각. 타겟팅하는 가격이라는 건 이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평단을 만들어 가겠다, 요정도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런 케이스, 이제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타겟팅하는 가격대는 이 중간 정도 가격으로 타겟팅하는 게 유효합니다. 목표하는 평단가 자체가 이 정도로 가야지 이평선에 맞춘다, 이거는 별로 쓸모는 없을 것 같고, 훨씬 더 낮춰서 밑에 하방 중간 정도를 잡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얘기가 이평선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비싼가 싼가, 내가 뭐 얼마 정도 가격에 사는 게 적당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이평선에 맞춰서 사지, 이평선쯤이면은 매수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그때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그때 매수해서 요 시점이 이제 그 적정 가격이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는 구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평선으로 보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이제 그 거래량을 포함시켜서 보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격이 커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위나 아래나 약간 이평선으로 그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현재가 대비 한 중간 정도 어딘가로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그러면 좀 적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근데 하지만 이 얘기 자체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 실전에서 보면은,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하면은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전 매매에서는 이 타겟팅하는 가격대의 매수 평단가를 못 만드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 가격을 안 주면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여기도 지금 요 가격대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그냥 나는 고점에 물려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게 이제 의아하게 들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전 영역에서의 중요점인데,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케이스도 그래 나는 여기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가격대 안 주거든요.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를 안 준단 말이죠. 실전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근데 왜 밸류에이션 값을 찾아서 요 행동을 하느냐라는 게, 내가 매매할 때 매매에서 템포와 비중 변화를 주면서 요 차이를 극복시키는 거고, 내가 어떤 매매 스타일로 요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결정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저한테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해서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거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밸류에이션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매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가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고의 회로로 주가를 만들어 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실전에서 매매할 때 이 밸류에이션 값으로 정확하게 딱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식을 조금은 경험치가 적거나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절대로 밸류에이션 값의 매수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체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의식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 안에서 밸류에이션을 요 정도로 찾아냈다라고 하고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오른 거는 맞지만, 나는 항상 이 밸류에이션 적정 가격의 매수가를 의식해서 그거를 만들도록 의식하는 매매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잡는 거고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 가지야 하면서 여기서 그냥 매매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의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정 가격은 나보다 아래에 있어, 나는 불리하게 시작한 거야,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나 매도, 매매에서 템포와 비중 변화를 줘서 이 차이를 극복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값 아니면은 매매하면 안 돼, 이러면 할 수 있는 매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25,000원을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놨다면, 네. 27,500원에 매수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나는 그만큼 한 10% 정도 불리하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왜 도움이 되냐,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기준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이게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 라는 거에서 또 현타가 한번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25,000원을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정해놨다면 그 가격 정도만 맞춘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먼저 이제 스스로에게 인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여기서 살짝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식의 성과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매매 기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겠죠. 네, 여기서 그리고 하락할 때도 도움이 돼요. 하락할 때 밸류에이션 값을 찾았다고 무조건 여기서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파동은 더 아래까지 깊게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도 다 내려갔다 왔죠. 내려갔다 왔습니다.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내려갔었을 때 난 어떡하지? 현타 오고 멘붕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 이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나의 높은 평단을 적정 가격으로 맞춰만 둔다, 그 정도까지만 해둔다, 그 이상으로 막 무리해서 한 번에 뭔가를 역전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준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매매를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좀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적정 밸류보다 좀 불리한 가격대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적정 밸류보다 더 낮게 싸게 좋은 가격에 사서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수익 많이 내는 거를 좀 희망하잖아요. 네. 그렇게 지나고 났더니 높은 가격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나고 났더니 이거 지금 되게 싼 가격이야 이때 들어가면 좋아 이런 팁을 좀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저도 그거 실전에서 그런 종목을 찾으면 즐겨서 매매하는 스타일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상황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병선이 여기 있는데 이런 데서 거래량이 올라주게 되면은 내가 타겟팅하는 적정 밸류에이션 값은 이 중간인 요 정도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실질적인 포지션을 이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확실하게 잡아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값보다 나는 매수가가 훨씬 더 낮은 저평가된 상태를 잡아서 매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스타일의 매매는 매수를 한 시점에는 빠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잡아두게 되면은 나중에 빠른 매매로 전환될 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왜냐면은 이쪽으로 넘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이때 불타기를 포함한 공격적인 매수 행동을 해도 돼요. 왜냐? 평당 올라도 적정가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애시당초 요런 상황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거 저도 되게 즐겨하고 이게 진짜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 클럽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들 다양한 매매들 연습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연습하면 좋고요. 밸류에이션 값 정도는 간단한 방식이니까 요 정도는 알고서 매매하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될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평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평선이 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참고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 휴대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좁게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이평선 없이 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가격이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평선을 놓고 보면은 아, 이렇게 뭐 바닥에 있다 치고 올라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인데, 사실 이평선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 안 본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길게 보거나 네. 뭐 더 길게 보면 이 장기적인 흐름을 그냥 보고 파악하고 이 안에서 이제 그 적정 밸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는 이제 이평선 없이도 이게 금방금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클럽의 회원분들도 아마 이런 틀 안에서 훈련을 하고 계시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동안에 이평선으로 열심히 이제 기준점을 세워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보다 보면은 좀 조정이 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옆에서 듣다 보니까 들었고, 그 이상을 노리면서 훈련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 얘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후에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훈련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영역까지 좀 같이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팁 많이 드리고 있고 저희 클럽에서는 같이 매매하면서 훈련 교정해 드리면서 공식 매매 따라오게끔 만들어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력 올라가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익도 낼 수 있고요. 그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 운영하고 있는 클럽 공지 링크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